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편은 13강 스텝 7 V5.5에서 카운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상승시키거나 하강시켜서 저장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지멘스 PLC에서 카운터와 타이머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인 카운터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만들 프로젝트를 경로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3강이니까 테스트 액티브 13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하는 과정을 또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메틱 300에서 레일을 먼저 하나 깔아놓고 CPU를 넣어야겠죠. CPU는 PNDP 타입이 조금 좋습니다. PNDP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 PNDP 타입으로 하면은 MPI, PM, DP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포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고 통신하기도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놈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DI300에서 32접점 24V 놈에서 위에 해도 상관없고 아래에 있는 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DI, DO 내려가서 32접점에 24V 0.5A 이렇게 하나씩 두고 저장하고 컴파일 동시에 한 다음에 끄겠습니다. 그러면 CPU가 생겨 있고 여기서 블럭으로 이동해서 OB1을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OB1을 새로 하나 만들고 펑션을 새로 만들어서 펑션에 카운터라고 명령을 하고 OB1에서 FC1을 콜 해서 저장하고 이제 FC1을 한번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워볼 거는 비트로직, 컴페어, 컨버터 다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카운터로 가보겠습니다. 스텝 7 V5.5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 PLC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출력이죠, 출력. 출력 부분이 빠져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출력 부분이 빠져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그게 뭔 말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LS 산전이나 미쯔비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카운터를 해서 특정 값이 되면 켜져라 라고 블록 자체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놈 같은 경우에는 여기 Q가 있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직접 한번 보시면은 출력이 빠져 있구나 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카운터 처음에 갖다 놓게 되면은 S 카운트 다운 카운트 업 다운이죠. 카운트 업 다운 카운트 업 다운 요놈이 업 다운 그 다음 요놈이 셋 카운트 밸류 요렇게 해서 총 6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카운트 업 다운 기능부터 보면은 좋은데 요놈은 통합이기 때문에 업부터 보겠습니다. 카운트 업 위에 있는 상단에서 물음표 되어 있는 곳에는 C라고 하는 변수 타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C라고 하는 타입 컨트롤 알트 R을 누르시게 되면은 크로스 레퍼런스 기능이라고 했는데 FC1의 어사이먼트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C0에서부터 9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카운터 공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변수를 활용하는 겁니다. 카운트 업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countup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상승 엣지를 검출해서 i 0.0 상승 엣지를 검출하면은 카운트가 업 된다는 소리고요. 여기는 set입니다. set i 0.1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값입니다. 값. preset value 였을 겁니다. 아마. 네, preset value 어디나. 그러니까 내가 이 값을 해당 값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값이에요. preset value라고 하는데 이놈을 제가 그냥 뭐 한 10 이렇게 그냥 넣으면 안 되네요. mw 100번 이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reset 값을 다 없애버리는 놈 0.2번 그 다음에 cv는 현재 값이 count value mw1022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unt value bcd 코드 값으로 볼 수 있는 것 위와 아래의 차이가 뭔가요? 위는 워드 값이고 밑에는 bcd로 변환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bcd랑 워드가 다르다는 거는 제가 계속 누누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요놈은 Q0.0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Q0.0이 아마 없을 거예요. 디폴트 설정으로 하면은 아마 요놈이 요렇게 값이 안 들어갔을 거니까 10.0으로 M10.0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겠죠. 시뮬레이션을 켜고 런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하시고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죠. 카운트 업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어려운 기능은 없어요. 요 하나하나가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카운터 못 쓰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잘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번씩 눌러보겠습니다. i 0.0, ib 0.0을 누르면 값이 올라가죠. 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보세요. 왜 CV와 CV, BCD가 따로 있는지, 카운터 밸류와 카운터 밸류, BCD가 따로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까지는 똑같아요. 그럼 그 다음 숫자가 몇이죠? 여기서 10이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그냥 컴퓨터 전공하셨다기보다는 그냥 보통 분들인 거죠. 일반적인 분들인 거죠. 전 A라고 얘기하겠습니다. 10 다음은 16진수니까. 근데 BCD 코드로 하면 10인 거죠.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CV 값은 16진수 워드 값으로 값이 올라가고 CV BCD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값이 BCD 코드로 올라간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20 같은 경우에는 14인데 여기서는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그러면은 한 가지 기능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하게 카운트 업을 하는 거죠. 상승 엣지를 검출해서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Q는 뭐예요? Q와 관련된 뭔가가 하나도 없죠. 아마 LS 산전이나 다른 일본 제 PLC를 써보셨던 분들은 이거 원래 카운터에 그게 있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뭐 이 프리셋 밸류 같은 거에다 값 넣으면 해당 값 되면 켜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9를 넣겠습니다. 9가 들어갔죠? 10을 한번 넣어볼게요. 10, A가 들어갔습니다. 여기다가 10을 넣어놓고 리셋을 눌렀다가 리셋을 누르면 다 꺼지는 거죠. 다 깨끗하게 지워지는 겁니다. 다시 상승을 시키겠습니다. 10이라 넣었는데 왜 1을 들어가자마자 바로 켜져요? 원래 해당 값 되면 켜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지멘스 V5.5의 카운터를 잘 써본 적이 없으시거나 다른 PC를 하시던 분들이면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멘스 카운터에서는 카운터 값이 1이라도 들어가는 순간부터 Q가 삽니다. 즉 여기에 있는 Q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값을 가지게 되면 무조건 켜진다 라는 의미의 Q입니다. 카운터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라는 확인 신호예요. 이런 식으로 값을 올리고, 그러면 리셋은 보셨고 카운터 밸류도 보셨습니다. 카운터 밸류 BCD도 보셨어요. Q도 설명 방금 드렸습니다. 그러면 프리셋 밸류와 셋은 아직 설명을 안 드린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셋과 프리셋 밸류는 한 쌍인데 0.1을 클릭하는 순간, 셋을 누르는 순간에 이렇게 지금은 알람이 빵 떴습니다. 왜 떴을까요? 저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잠깐 한 3초 정도 생각해 보세요. 왜 떴을까요? 간단하게 카운터 값 같은 경우에는 BCD 코드를 활용합니다. 10진수 카운터예요. 10진수 카운터다 보니까 여기에 BCD 값으로 제가 10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셋을 누르게 되면은 10이라는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방금은 A라고 하는 숫자를 카운트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즉 BCD 코드로 10이고 BCD 코드 프리셋 값으로 10을 줘야지만 요놈이 이상 없이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을 누르게 되면은 프리셋 값이 저장되어 있는 값을 무조건 카운트 밸류 값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운트 업을 막 하다가 이제 해당 값으로 설정 값으로 내가 설정한 값으로 바꾸고 싶을 때 셋을 누르면 원래 값으로 되돌아가고 다시 카운트 업을 하게 되는 무한 반복형 구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값을 올리다가 리셋을 하면 0이 되고 값이 1이라도 들어가면 카운터가 다시 활성화되고 카운터가 올라가고 BCD 코드 값으로 계속해서 값을 가지게 되고 셋을 누르게 되면 프리셋 값으로 변경된다. 이게 지멘스가 가지고 있는 카운터 기능입니다. 카운트 업 기능 보셨어요? 그럼 이번엔 카운트 다운을 한번 볼게요. 카운트 다운. 카운트 다운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이 구성과 완전 판박입니다. CV, 카운터 밸류, BCD 코드, 리셋, 셋, 프리셋 밸류, 그 다음 카운트 다운, Q. 다른 게 하나도 없죠. 카운트 1로 바꾸고 똑같은 접점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하고 모니터링. 현재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0 이하로는 절대 안 내려가는구나 라는 거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BCD 코드니까. BCD 코드에 음수 있다는 소리는 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면 셋 누르게 되면 10으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값을 가졌기 때문에 Q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를 내리기 시작해서 0이 되는 순간 값이 없어지니까 꺼집니다. 쉽죠? MW106, MW108로 값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셋 해서 10을 놓고 카운트 다운을 하면 내려가다가 0이 되는 순간 꺼짐. 이게 카운트 다운의 기능입니다. 카운트 다운, 카운트 업과 카운트 다운은 방향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모니터링을 끄고 라인 하나 새로 추가한 다음에 CUD, 카운트 업다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운트 업다운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 업과 카운트 다운을 합쳐놓은 겁니다. 합쳐놓은 거. 카운트 업,
그 다음에 set, reset, preset value, 다음 새로 추가된 게 i 0.3 다운이죠. 다운과 출력 조건 m 10.2 넣고 mw110, mw112라고 해서 값을 넣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운트 업다운, 카운트 업다운이라고 해서 특별한 기능 없겠죠. 카운트 업을 하면 올라가고 셋 하면 바로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바로 프리셋 밸류가 됩니다. 그 다음 리셋 시키고 값을 올리다가 0.3을 누르면 다운을 합니다. 똑같이 값을 잃게 되면은 해당 카운터 블럭은 꺼집니다. 보신 것처럼 요 세 개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그냥 값을 올리고 내리는 기능이구나 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다른 PLC는 카운터 값이 몇이 되면은 켜지던데요 라는 거, 방금 그런 얘기 했었죠. 원래 실제로 다른 PLC 같은 것도 보면은 해당 PLC 해당 카운터 값이 되면 켜지게 하는 블럭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요 놈을 보면 딱 이해하겠네. 예를 들면은 좀 됐다. 예를 들면은 카운터 업 다운 카운터 해서 언제 켜지고 언제 꺼집니다 라고 되어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바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니까요. 카운트 하고 여기다 제가 10에 켜지고 8에 꺼지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카운트가 올라가고 10이 되는 순간 켜지죠. 그리고 내리다가 이렇게 내리다가 8이 되는 순간 꺼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PLC를 하시던 분들이 오시면 이게 지멘스 카운터는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카운터 기능이 뭐 어디다 써먹는 게 없어, 카운터만 하고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카운터의 고유 기능인 거고 요 놈이랑 같이 쓰는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컴페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컴페어가 아니군요. 네,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컴페어가 아니고 요 어디갔냐? 컴페어가 아니고 여기 있네. 요거면 되고 스테이투스 비트, 스테이투스 비트. 요거 아닌데? 컴페어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컴페어가 맞네요. 제가 헷갈렸네요. 컴페어가 맞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MW110이라고 줬고 요 값이 뭐 예를 들어 8이다. 그때 켜지세요 라고 이렇게 쌍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값을 올려서 8이 되는 순간 요놈이 켜지겠죠? 그리고 프리셋을 누르면 8이 아니니까 이건 리셋이네요. 프리셋을 누르면 10이 되니까 어차피 또 다르고요. 리셋 때도 꺼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당 변수의 값을 이용해서 컴퓨터 추어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요놈들이 지멘스 PC 같은 경우에는 요런 스타일이 많습니다. 카운터 값을 올리고 내리는 건 요놈의 역할이고, 비교하기 위한 기능은 요놈이다 라는 걸 이용하는 거죠. 요놈이 이제 같다, 크다, 작다, 뭐 다르다 이런 걸 활용해서 현재 카운터 값이 몇이니까 어떻게 동작해라 라는 거 만들 수 있겠죠. 요놈을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예시를 알려드리면은, 현재 지금 요 모양도 만든 건데, 요 모양에서의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만일 어떤 공정이 쭉 있는데 해당 공정이 한 번씩 흐를 때마다 여기 0.1이 상승 엣지가 된다고 생각할게요. 상승 엣지가 치면은 값이 1씩 올라가겠죠. 그럼 1번 공정이 끝나면 한 번 치니까 2가 되고, 2번 공정이 끝나면 시간이 3이 되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올라가는데 요놈이 요 한 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2번일 때 무슨 일이 생기고, 3번 공정일 때도 무슨 일이 생기고, 5번 공정일 때도 무슨 일이 생겨라 라는 뭐 특수하거나 아니면 그냥 당연한 흐름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이 하나 끝날 때마다 한 번씩 펄스가 이렇게 튀는데, 리셋 시켜야겠죠. 펄스가 이렇게 튀는데 두 번째 공정일 때는 어떤 일이 생기고, 세 번째 공정일 때는 무슨 일이 생기고, 다섯 번째 공정일 때는 무슨 일이 생겨라 라는 특수한 옵션 같은 거를 만들 때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현재 공정을 저장하고 수도 있고, 현재 지나가고 있는 개수를 안다던가 해당 상태의 위치, 뭐 아니면 정보 같은 거를 순차적이고 업다운을 이용해서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 하나하나가 어떤 역할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요 카운터는 이제 활용하실 수 있고, 활용 예시로는 이런 식으로도 활용합니다라는 거예요. 요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방금 말했듯이 공정의 순서를 기억해서 쓸 수도 있고, 플러스로 뭐 삼성 모터나 아니면 이런 엔코더 같은 걸 달아가지고 C상 찍는 게 있어요. C상을 찍어서 현재 한 바퀴씩 돈다라는 그 신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놈을 이용해서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터의 위치가 몇이구나 라는 거 알 수도 있습니다. 하이스피드 카운터라고 해서 C상을 빠르게 찍어내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이용하면은 이제 해당 모터가 지금 몇 바퀴 돌아가지고 어느 위치쯤 있겠구나라는 걸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피치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피치가 뭐냐면은 그 나사선 한 바퀴 돌 때 몇 미리 이동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겁니다. 그거. 그놈을 이용하면 이놈들 다 활용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직선형으로 움직이는 테이블이 어디쯤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 요 카운터 같은 걸로 알 수도 있습니다. 뭐 활용법은 워낙 다양해서, 카운터 활용법은 워낙 다양하니까요. 자유롭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모니터를 끄고, 아직 3개 더 남았죠? SC, Set Counter Value. 요놈들은 좀 재밌는데, 요놈들은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있는 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씩 떨어져 있는 놈. 업다운.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만들어져 있는 놈들을 보면은 블록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죠? 근데 요놈들은 블록으로 완성된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이 블록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블록이 통째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잘 모르겠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블럭 내부에 있는 기능을 쪼개가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i 뭐 1.0 여기다가는 set value를 뭐 한 15 BCD coded 999 그러면서 난리치죠. 그럼 MW
MW112 하고 놓고 여기다가는 C4번 여기다가 I 1.1 1.2겠네요. 2 위에 I 1.1 집어넣고 C4번 누르면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업다운 기능이 있는 코일입니다. 여기 있는 요 부분 업다운인 요 한 부분 한 부분을 완전히 떼내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코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셋 카운터 밸류 프리셋 밸류를 셋을 시키는 거죠. 여기 그 한 부분을 요 부분을 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다운로드를 시켜가지고 모니터링 한번 해볼게요. I 1.0을 누르게 되면 IB1이라고 적고 비트로 변경하겠습니다. 1.0을 클릭하면 set value 6이 됐어요. 현재 지금 112에 6이 들어가 있나 보네요. MB가 이제 MW112를 데시멀이 아닌 BCD 코디드 값으로 15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어디서 쓰고 있나 보네요. 112를 여기서 쓰고 있네요. 112가 아니고 114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하고 모니터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114에다가 제가 BCD 코드로 15라고 입력을 해 놓겠습니다. 다음 1.1을 누르게 되면 카운트 업 되겠죠? 카운트 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값들은 현재 C4에 저장되고 있는 BCD 값이에요. 값이 올라가고 있고 2를 누르게 되면 다운입니다. 다운하고 그러다가 값이 꺼지면 카운트가 다 종료됩니다. 그리고 1.0을 눌러서 preset value 하면 바로 지정된 값으로 바로 이동하는 기능. 즉 여기 위에 있는 요 Q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생각해보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버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밸류 값이야 뭐 여기 표시가 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활용할 때도 그냥 예를 들어서 저 값 활용할 때 여기다 그냥 이렇게 무브 갖다 놓고 여기다가 MW C4번이죠? C4번이니까 집어넣는 값 같은 거는 딱히 없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포기하고 약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네요. 활용하기가 어렵네. 이렇게 그냥 되어 있고 여기서 한 개가 빠졌는데 왼쪽에 있는 놈들을 볼게요. 잘 보세요. 카운트 업 있었죠? 다운 있었고 셋? 프리셋이 있으니까 똑같겠네. 셋이 있었지. 셋과 프리셋 밸류가 있으니까 여기 하나니까 하나 있고 리셋이 없네? 리셋이 없죠? 왜 없을까요? 지멘스 놈들은 여기에 있는 거를 다시 만들 생각 안 합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입니다.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행인 거예요. 요놈들은 앞에서 해당 이걸 만들어 놨는데 굳이 왜 또 밑에서 또 만들어야 되냐고. CR 같은 걸 안 만들어요. 왜 만들어야 되냐고. 여기 똑같이 R입니다. 그러면 1.3을 눌러볼게요. 리셋. 아하. 즉 여기 있는 이 블럭들은 편의상 지멘스에서 만들어준 거지 사실 다 쪼개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와 그렇구나 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요 블럭을 쪼개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하, 이렇게 돼 있구나 라는 겁니다. 이 밸류 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 C 내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꺼내서 쓰기가 좀 뭐하네요. 그래도 한번 꺼내서 써봅시다. 컨트롤 R을 눌러가지고
move 펑션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C4라고 입력하고 MW116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해보죠. 다음 모니터링.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지금 MW116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되게 BCD 코드인지 뭐 잘 모르죠. BCD 코드인지 뭐.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양으로 봐서는 A, B, C로 가는 거 보면 워드 값으로 현재 저장되어 있고 표현할 때는 이렇게 BCD 코드로 표현하고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BCD 코디도 결국은 그 값이잖아요. 해당 그 비트 바이트로 이루어진 값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리셋 기능은 이렇게 만든다. 그 다음에 넘겨주는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넘겨준다. 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번 제대로 완전 구현해볼까요? 끝까지? CV, MW는 이거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BCD 코디드로 바꿔야겠죠? 어떻게 바꿀까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BCD 코디드. 요놈입니다. MW116을 MW118로 변경을 하고 다운로드를 다시 한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은 현재 해당 위에 있는 업다운 카운터를 제가 하나 구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10, 11, 12, 13, 14, 15, 16, 17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카운터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쉽게 아시겠네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뭔가를 하고 끝내야겠네요. 카운터에서 제가 컴페어 러추어로 같이 조합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뭐 간단한 예시 같은 걸 들어드리면은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제일 대표적인 예가 아까 제가 막 위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3 사이에 있을 때라던가 0 위치일 때다라던가 뭐 요런 거 음수는 안 되겠죠. 현재 상태에서 요런 식으로 0과 3 사이일 때 뭐 켜져라 라는 거 0일 때 켜져라 0 이상일 때 켜져라 라는 구간 설정 같은 것도 카운터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컴페어라 주어로 도움을 받으면은 조합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마음껏 활용이 가능하다 라는 거 있습니다. 뭐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카운터 내용은 정말로 딱 요렇게 요 내부에 있는 요 하나하나의 의미만 이해하시면은 별거 없습니다. 꼭 조합으로 컴퓨터 주어를 활용한다 라는 것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 내부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라는 것도 이해하셨기 때문에 쉽게 이제 이해해서 활용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